이건 김정일이가 첫 단추를 그렇게 껴있고 그 길로 달려왔기 때문에 그 후과가 나타난 거고, 김정일이가 그걸 수습을 안 하고 끊지 않고 되지단하니까 김정은이가 또 계속 가는 거예요. 예, 저는 1999년 1월 16일에 대한민국에 들어온 새터민 김기선입니다. 김일성 족속이 딱 규정했어요. 혁명의 필봉을 둔 수령이 전사라고 딱 돼 있어요. 그래서 북한 기자들은 어떤 일을 하는가를 알자면 북한의 언론이 무슨 일을 하는가 이걸 알아야 돼요. 김일성 족속은 북한의 모든 언론, 북한식으로 말하면 출판 보도물에 대해서 노동당의 수중에 장악된 유력한 사상적 무기이며 강력한 사상교양 수단이다. 이렇게 딱 규정을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김일성 족속과 노동당이 수단이었고 무기였다. 북한 주민 사상 세뇌를 위한, 그게 우리 지위와 우리가 일하는 사명이었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북한 언론은 어떤 경우도 자유세계의 기준으로 보면 답이 안 나오는 게 북한 언론이에요. 김일성 족속의 내피셜대로만 글 쓰고 말해야 되거든요. 김일성 잘났다, 김일성 가계가 위대하다, 업적이 대단하다, 축지법을 쓴다, 인민을 이만큼 사랑한다, 절세 백전백승의 영장이다, 이것만 계속 써야 돼요. 최근에는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는 김정은이 명령한 날짜에, 김정은이 명령한 수량대로, 김정은이 지시한 질적 수준에서 무조건 관철해야 하며, 그것을 관철하기 전에는 살 권리도 죽을 권리도 없고 쉴 권리도 없다는 것, 이걸 선전하는 게 북한 기자 편집원들의 의무예요. 그래서 나라가 족골이 됐어요. 북한은 출판 보도물이 당위 수중에 장악된 수단이고 무기이기 때문에, 사상적 무기이기 때문에 북한은 모든 출판사, 조선중앙TV, 통신사, 모든 출판사, 신문사들의 분기별, 상반년도, 하반년도별, 연별로 반보도 집필 편집 지침이 다 내려와요. 거기에 준해서 딱 써야 돼요. 그 모든 거 보면 상반년 기간에 수령족속 우상화 글은 몇 프로 써야 되며, 수령족속 업적 선전은 몇 프로 써야 되며, 사회주의 그 김일성 족속 따라서 그 경제 건설하는 그 긍정적인 기사는 몇 프로 써야 되며, 다 규정돼서 내려와요. 그래서 북한 기자들은 자기가 무슨 기사를 써서 확 말하자면 인지도를 높일까, 이거는 어떤 이런 데 대한 어떤 의식도 열정도 북한 기자들은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수령이 편대고 수령이 사상적 무기고 수령이 글 쓰는 노예이기 때문에 취재 안 나가도 얼마든지 써요. 김일성 족속이 좋게만 쳐주면 되는 거니까 그건 취재 안 나가도 쓰거든요. 얼마든지 지어낼 수 있으니까. 장기 독재 국가들 보면 저 세습이 아니에요. 김일성이 김정일을 74년 4월 달에 공식 후계자로 추대하기 전까지는 북한 언론들이 적당했어요. 구소련, 그 다음에 중국, 동권 사회주의 나라들이 언론 그 내용물과 거의 같았어요. 노동당 선전, 그 다음에 사회주의 경제건설 선전, 사회주의 문화건설 선전, 이게 아주 나름 균형 있게 갔어요. 근데 이대에 들어오니까 후계 체제 수립을 하자니까 선대 수령, 선대 아버지 수령, 즉 김일성을 높이 세울수록 자기가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북한의 언론들이 그저 50%가 수령 김일성 족속 선전을 했어요. 다 각색하고 호의와 기만으로 생전 보지도 못한 김일성 족속, 김일성 출생신화, 김정일 출생신화까지 다 지어내면서 그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나갔는데, 그래도 김정일 때까지는 수령 우상화, 노동당 정책 선전, 사회주의 건설에서의 성과, 그 다음에 대남 대미 투쟁, 이게 관련 기사들이 나름 골고루 섞어 나갔는데 내용이 달라졌죠. 저기는 사회주의권의 내용들을 다뤘지만 이거는 세습 후계 체제에 맞게끔 수령 우상화에 올인하면서 이걸 모두 깨나갔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정치도 수령 정치, 경제도 수령 경제, 문화도 수령 문화, 군사도 수령 군사, 전쟁 준비도 수령, 대적 투쟁도 수령이 대적 사상에 맞게 해야 된다. 이걸로 일관하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그 모든 내용들이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대조, 이게 어느 정도 프로수를 가지고 나갔어요. 그런데 이놈이 김정은이가 올라앉은다면은 할 게 없는구나. 김일성이, 김정일이 다
파먹고 가서 허들어 빠진 사람하고 땅밖에 없는 나라를 만들어놨어요. 수룡 우상하여 올인하고 수룡 신격하여 올인하고 과도한 군사 건설, 핵무기 개발, 대량 살상 무기, 전략 무기들 개발, 위성까지 한다고 까불었으니까 이 모든 데 올인하면서 수룡님 대 조국통일, 즉 김일성 대 반드시 조국통일을 해서 남조선을 해방해서 후대들에게 물려줘야 한다고 고하됐고, 김일성이 되지자마자 김정일은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순직한 죽은 김일성의 평생의 염원을 우리가 다 해서 수령을 영생시켜야 된대요. 그게 남조선 해방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다 어린 국력에 맞지도 않게 그 가난한 나라의 모든 물적 인적 자원을 수령 우상화, 전쟁 준비 이런 데 초여탄하니까 다 망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얘는 또 그 자리 세습으로 올라앉았어요. 얘는 싫어도 이제 못 내려와요. 끝까지 가야 돼요. 그 이놈은 지금 죽을 맛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배로서 자꾸 새끼 끌고 다니는데, 더 웃기는 건 이놈이 할 일이 아예 없는 거예요. 경제가 멎어버렸으니까 경제와 관련한 국가의 계획적 운영에 관련한 어떤 회의도 못하는 거예요. 회의를 해야 정책이 나오고 계획이 나오는데 이걸 한 적이 없어요. 자신이 아예 없으니까. 그러니까 반납 군수산업체 미사일 발사장, 아니면 백두산에 올라가 말 타고 앉아있고, 아니면 수해 지역에 가서 동종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입에 경제 일꾼 대회를 했다는 거는 김정은이 올라앉아서 한 건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북한의 신문은 점점 고립돼서 최근 년간에 들어와선 1면부터 마지막 7, 8면까지 김정은이 아주 위대하다는 거, 김정은에는 인민밖에 모른다는 거, 피해지역도 보트 타고 들어가고, 쟤는 보트라도 있지 북한 주민은 그것도 없어요. 도망 나오고 싶어도 기차 타고 가서 현지 회의를 했대, 이런 것밖에 없어요.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는 그래도 북한의 농사철이면 논밭에 나가서 모내기 꼽는 모습이라도 보여줬댔어요. 이놈은 그것도 없어요. 아주 그 맷째 차를 농둑에 세워놓고 뚜럭을 걸어 다니는 적은 있어도 논밭에 들어가서 못 꽂은 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뭐든데 이제는 할 게 없으니까 김일성, 김정은이가 이렇게 말했대요. 우리 형님, 즉 대진 김일성, 김정일이 하늘처럼 섬긴 우리 인민을 김일성, 김정일을 받들듯이 나도 받들어 나가서 가까운 몇 년 안에 아주 문명대국, 사회주의 성경을 건설해서 인민들이 더 이상은 고생 안 하게 만들겠다. 이게 지금 매일 나오는 레파토리예요. 그 다음에 계속 수해 지역 피난민들만 갖고 뽁닥거려요. 그만큼 영역이 좁아졌다. 그러니까 자기 피할할 수 있는 거는, 그래서 노동신문 최근에 모든 북한 방송을 보면 싸구려 시인들이 써내는 기사들 같아요. 그 억지로 감정을 토봐서 김정은이를 선전해 주느라고 감정 호소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 그것도 본격적으로 대대적으로 하기 시작했다는 거는 미천이 아예 없다는 거예요. 북한 김일성 족성이 시청이가 헐벗고 굶주리는 남조선 인민들, 학생들이 등록금을 내기 위해서 피 파는 데 가서 그 혈 팔아서 등록금을 마련해서 내는 거, 오늘날까지 못 살고 가난하고 그 정말 자본주의 자본가들이 노예, 노동력 착취를 당하는 피착취 계급, 이렇게 개선 선전하는데 이젠 이게 약발이 다 떨어졌어요. 북한의 모든 기득권은 이미 80년대 중후반부터, 특히 평양인 경우는 대한민국의 부상을 다 느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질투심, 올림픽까지 했잖아요. 서울 올림픽. 그거 한다는 게 발표되니까 거기에 맞짱 뜨겠다고 한 게 13차 세계 청년 학생 축전이었어요. 대한민국은 88 올림픽을 하고 더 성장했지만 북한은 13차 세계 청년 축전하고는 허리가 딱 꺾어졌어요. 빡 긁어서 보상했어요. 80년대 중반부터는 북한 경제가 돌격 경제, 명령 경제, 군대식 경제다 나니까 이 윤활성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모든 경제는 재정, 물자 보장을 밑받침하면서 균형 잡아 나가야 되는데 이건 정신력으로 다 돌파하라는 거예요. 수령에 대한 충실성 하나면 못 해낼 일이 없다는 게 김일성 족속의 내피셜이에요. 저 유물론에 기초한 마르크스주의를 계승했다는 놈들이 저 완전히 관념론적 정치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도 수령에 대한 충실성만 있으면 못 해낼 일이 없다는 것. 심지어 계란에도 사상을 재우면 바위를 깨뜨릴 수 있다. 김정은 왈, 사람이요. 계란을 실컷 쳐먹은 놈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그리고 아주 엉뚱하게 또 말했어요. 저들은 그래요. 조국병 전쟁이라고 6.25 전쟁 때 우리가
보총에 사상을 지었기 때문에 원자탄하고 해서 이겼다는 거예요. 원자탄 전쟁했어요? 우리가 6.25 때? 누가 쏜 적이 있어요? 원자탄 핵전쟁 보총에 사상을 지어서 적들의 이재욱지 핵공갈을 이겼다는 거예요. 이런 아주 웃기는 놈이에요. 이제는 정신 하나밖에 없어요. 주둥아리하고 정신 하나밖에 없어요. 통치하는 방법은. 괜히 돌아다녀요. 날 것도 없는 나라에. 거의 40년은 살았죠. 약 40년. 거기서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을 다 나왔고 직업기자 생활을 17년 하고 3년과 1년 반 동안은 추방지 생활을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늘의 북한, 내가 1997년 8월에 탈북했으니까 언제 때 북한 소리를 하는가 자꾸 이래요. 근데 독재국가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독재국가는 정치적 야망이 변하지 않아요. 정치적 야망이란 게 국가 비전이거든요. 전략이면서. 그걸 수립하기 위해서 수립한 후계체제 시스템, 모든 관리 시스템, 정책, 전략, 전술, 방침, 지시, 그 관철을 위한 시스템이 변할래야 변할 수가 없어요. 목적이 딱 하나예요. 김일성 조국상 공산 세습 독재 체제를 영원 무궁토록 유지 용과한다. 이거 하나예요. 용구화. 이거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질, 국가 전략, 국가 비전이 변하지 않는 이상 이게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종자고 국가가 나가는 눈이고 방향이고 목표이기 때문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변했다 그러는데 천만이 말씀. 김일성 족속의 국가 비전이 변하지 않았어요. 주체의 사회, 강성대국 건설한다는 것. 그래서 온 세상에 이젠 세계 김정은이는 요새 꿈을 잘못 꾸는지 안 무서워서 그런지 엉뚱한 발언을 많이 해요. 북한은 자기 대 군사 정치 강국, 일심 단결 강국, 군사 강국, 위성 강국, 그 다음에 인테리 강국, 문명 강국, 과학기술 강국. 아니 국민 밥도 못 먹이는 놈이 입만 벌리면 강국 노래를 불러. 북한 주민들이 식상하기 그지없는데 변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국가 비전 자체가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비전이기 때문에 김일성 때는 어지간히 끌어가다 김정일에 쭉 내려가다 김정은 때에 와서는 밑바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원래 추지도 못해요. 돌아도 못 가요. 왜? 북한 김정은이는 지금 그 용생 정치를 하고 있거든요. 죽은 자들을 깨내두고. 그게 너무 역부족이니까. 김일성 김정일은 영생한다. 김일성 김정일의 유흥관절. 그것도 역부족이니까 김일성 김정일을 받들어서 충효를 다 죽은 자들이 또 그 밑에다 이었어요. 항일에 죽은 자들, 6.25 때 죽은 자들, 천리마 시제 때 충효를 다 죽은 자들, 소위 충신들. 그래서 북한의 퍼레이드를 볼 때 김일성, 김정일 때까지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모든 데 김일성, 김정일 다 나간 다음에 제일 처음에 위령제 지내는 것처럼 죽은 사람 사진을 용종으로 쫙 들고 나가요. 그만큼 자기 거 가지고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저 죽은 자들이 통치하는 나라라니까. 김일성, 김정일, 김일성을 받들던 그 소위 죽은 용헌들을 따라 배우는 것이 승리하는 길이라고 지금 계속 떠들어대요. 이번에 6.25 전쟁과 관련해서도 8.15와 관련해서 시속 나오는 게 김일성 족속을 받드는 길에서 충효 다 하다가 죽은 돼진 충신들이 따라 배우는 길이 사회주의 그 이상향을 향해 가는 수령을 잘 받드는 길이고 수령의 명령 과제를 잘 수행하는 길이고, 그러니까 산 사람은 지금 번복기가 없는 거예요. 죽은 김일성, 김정일과 그들을 받들었다는 충신들이 곧 표본이 돼버린 나라예요. 북한 주민을 리드하는 데서 사상적으로. 그건 내 말이 틀리는가? 천만의 말씀. 북한 언론에 오늘 아침까지 다 나와 있어요. 김정은이는 올라앉아서 장성택을 처형한 다음에 북한 기득권이 제일 먼저 한 일성이 뭔지 알아요?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자에게는 영웅칭호를 안 준다. 딱 그래놨어요. 장성택은 영웅칭호 받았댔거든요. 이젠 북한에서는 김일성, 김정일 때는 산 사람으로 잘하면 영웅칭호를 받았는데 김정은 때에 들어와서는 그것도 못 받게 돼 있어요. 자기가 기른 영웅이 없기 때문에. 자기는 영웅을 키우고 싶어도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저게는 어떤 영웅 호골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국가가 다 파괴되고. 여기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북한에 좀 배운 사람들은 적어도 대학을 나오고 정치, 경제, 문화, 과학 분야의 기득권 출신들은 김정은이 이 역부적인 이 처지가 김일성 때부터 만들어졌다는 걸 정확히 알아요. 김일성이가 그런 체제를 깔았고 김정은이가 디테일을 다 채워놓고 수령 우상화, 전쟁 준비, 주민 사상 세뇌 모든 걸 올인해버리다 나니까 생산적인
어떤 유통도 안 되는 고인물 같은 나라를 만들어 버렸어요. 경제를 봐도 경제에서 나올 게 없어요. 제조업이 다 망가졌어요. 어떤 물품도 정품을 못 만들어내요. 유사품은 만들 수 있어도 경쟁력이 있는 그 어떤 국가 브랜드가 하나도 없는 게 북한이에요. 이 모든 게 체제 유지, 세습 독재 체제의 수립 유지 야망에 목숨을 걸었던 김일성 선대 독재자, 2대 독재자, 그 야망 하나로 북한을 저렇게 만들었는데 3대 김정은이가 오늘날 와서 파괴된 북한을 인계받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김일성 시대에 더 잘 살았다. 물론 사회주권의 경제가 다 돌 때고 일제가 남긴 구루터기도 있고 그때 당시는 이렇게 강무도한 세습체제 수립, 그때는 핵 만들겠다고 까본 것도 없고 그랬기 때문에 또 계획경제가 돌아갔고 그러니까 그때는 밥술이나 좀 들었다. 김정일 때부터는 온 나라를 돌격판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피바다 돌격대, 과학자 돌격대, 기사 돌격대, 노동자 돌격대, 탄광 돌격대. 1974년 4월달에 올라앉은 다음부터는 문화예술 부문 돌격대로부터 시작해서 속도전 청년 돌격대, 당원 돌격대 다 그때 만들어져 가지고 돌격판을 벌려놓고 모든 인민경제 모든 부문을 전선 이렇게 규정한 게 그때 다 나온 거예요. 김정은이는 너무 역부족이니까 세분화해서 12개 전선이라고 또 해놓고 있어요. 이 모든 게 김정은이 어찌 보면 김정은이 잘못이 아니에요. 이놈이 숙명적인 잘못이 있다면 저기 올라앉은 거예요. 많은 북한 주민들이 김일성 때를 살아보지 못해서 김일성 때를 지금 사람들은 잘 살았다고 오판하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 나 김일성 때도 산 사람이에요. 그때도 북한 주민들이 저반속죽을 했어요. 나는 내 아버지가 북한에 들어가서 북한군 군관이었어요. 내 어머니는 북한에 들어간 다음에 북한 국방과학원 금속재료연구소 분석기사였어요. 다 엘리트예요. 제일 중요한 부문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 배급 따박따박 받지만은 아침에 새벽에 출근해서 밤 10시가 넘어서야 퇴근하기 때문에 자식들 제대로 끓여 먹이지 못해서 우리 집은 하루 세 끼를 정상적으로 끓여 먹이질 않아서 식량이 남았던 거예요. 그때도 내 주변에 할머니가 집에 있다던가 어머니가 집에서 부양 가정 주부인 경우는 늘 식량이 모자랐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모든 주민이 위 크기에 따라서 배급량이 정해지는 게 아니라 1살 나오면 몇 그램, 2살 되면 몇 그램, 그 다음에 성인 돼서 노력군이 되면 700g, 비행사, 탄광, 모두 탄부 이거는 800g 딱 정해져 있어요. 북한은 그 외에는 어떤 군입질거리도 없어요. 우리는 그 시대를 깨끗이 살았어요. 김일성 시대가 낫다면 배급을 정상적으로 줬다. 죽을 먹든 뭘 먹든. 그러나 집에 어린이 하루 세끼 콘로에 불 피워가지고 밥에 먹은 집은 늘 식량이 모자란 거예요. 그 다음에 김정은 시대에 들어왔어요. 이때부터는 쫄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는 그래도 식량 배급제는 있었어요. 그 그루터기로 쭉 오다 나니까 김정은 시대, 김정일 시대에 들어오니까 식량 야매 불법 장사꾼들이 평양시에도 다니기 시작했어요. 80년대 중후반부터. 그때 북한 주민들 모두 제정되는 식량 배급량에서 우리가 700이라면 150g씩 전쟁물자로 뗐어요. 매 개인한테서.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식량이 그야말로 그때는 배급날이 다가오기 전에 정말 식량 뿔러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우리 동네에도 내일 모레 식량 배급 받으면 돌려줄게. 그래서 꼬서 먹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또 식량을 보태 먹었어요. 그때부터 불법적인 식량 장사꾼들이 밤이면 배낭을 메고 주변에서 평양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1980년대 말 13차 축전이 딱 끝나니까 이게 못난 일이에요. 나 평양시 중구역 대동문동에서 살았거든요. 김일성 광장 딱 옆에서. 아니 식량 배급을 어떻게 주는지 알아요? 식량 배급 보름 식량 배급 탈락하니까요. 보름분 식량을 콩으로 내줬어요. 콩으로. 콩이 주식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는요. 그 콩이요. 야, 콩, 두부, 순두부 이틀에 한 번씩 먹을 땐 맛있죠? 그거요 하루 세끼 식량으로 먹자 보면 이틀 지나가면 콩만 봐도 막 올라와요. 구역질이. 거기다 또 콩만 먹으면 분한이 없어요. 그때 중심구역 주민들이 그랬어요.
벌써 국방과학원은 평양시 주변구역 용성구역에 있었거든요. 국방과학자들이 식량 배급을 못 받아서 말도 마세요. 출근 못하는 과학자들이 그때부터 나왔어요. 이 모든 걸 놓고 볼 때 이 모든 상황이 그때 김정일이는 그렇게 나라를 파괴해 놨는데 이건 김정일이가 첫 단추를 그렇게 껴있고 그 길로 달려왔기 때문에 그 후과가 나타난 거고 김정일이가 그걸 수습을 안 하고 끊지 않고 되지단하니까 김정은이가 또 계속 가는 거예요. 오늘의 북한 주민들은 식량 배급 줄 때보다 더 편안하대요. 비록 못 먹고 헤매야 되지만은 식량 배급제라는 건 입에 자갈을 딱 물리는 거예요. 식량 배급제가 시행되면 북한 어떤 주민도 자유대로 왔다 갔다 못해요. 정상 출근하고 매일 학습을 받아야 되고 정상 퇴근하고 불러대는 대로 끌려다녀야 돼요. 북한 주민들 이걸 보고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북한 엘리트들 속에서 옛날에 우리 시골 이조 때까지 우리가 북한인 경우는 내가 60년대도 온 동네 개 이름이 뭐였는지 알아요? 월이었어요. 월이. 개 이름이. 왜냐면 내가 북한에 들어가서 60년대 중반에 평안남도 성천군 상하에서 1년 반 동안 산 적이 있어요. 그때는 화장실도 다 낙후할때니까 동네 애들이 방바닥에서 변을 보든지 북바닥에서 보든지 마당에서 보든지 어른들이 질 생각을 안 하고 동네 월이들을 불러댔어요. 월이 하면 옆집 개, 뒷집 개 다 와서 그걸 처리해주고 갔어요. 그러니까 똥 싼데 개 불러대듯이 인민을 불러댄다는 거예요. 김일성 때 잘 살았다 말짱 거짓말이고 그때 밥술 준 거는 소련이 있었고 동구권 사회주의가 있었고 세부라는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있었고 북한이 그게 가입이 안 됐지만은 그 선상에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북한이 그래도 밥을 먹었다는 거. 모든 환경이 산도 강도 땅도 그렇게까지 파괴 안 됐기 때문에 그럭저럭 토사물이 나왔다는 거 이거예요. 그 선상에서 봐야지 김일성이가 정치를 잘해서 그때는 잘 살았다는 건 성립이 안 되는 말이에요. 김정일 때는 그때부터는 모든 게 형식적으로 비윤리적으로 다 돌아가고 수령의 내피설에 따라서 모든 게 진행되다 나니까 어떤 국가 운영이 합법 직성, 균을, 질서 어떤 통계도 잡을 수가 없는 지경에 들어가다 나니까 쫙 내려가서 김정은에 와서는 그 바닥을 보여주는데 그래도 오늘의 북한 주민들이 김일성, 김정일 때보다 낫다면 개인 장사를 할 수 있다는 것 이거예요. 그 김정은이가 개인 장사를 합법화한 건 없어요. 그래서 법화되어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배급을 못 주는 그것 때문에 그 공간을 열어놨을 뿐이에요. 그래서 북한 김일성 때 김정일 때 김정은을 놓고 볼 때는 딱 하나만 보세요. 김일성 족속의 국가 비전 그걸 실행하기 위해서 내놓은 모든 정책들 전술들 그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행사해 오고 있는 시스템 그 표현 방법을 보면 돼요. 주민을 사상신이하고 끌어내고 눈만 뜨면 남조선 해방해야 된다고 까부는 거 못하는 놈들이 이젠 국력이 다 없어요. 김일성은 1994년 7월 8일 죽기 전에 1994년 4월 말에 퇴직이 직전 마지막으로 북한 군수산업정무원이 제2경제위원회를 현지 시찰했댔어요. 그때 김일성은 분명히 말했어요. 이제는 전쟁 능력이 용에 가깝다. 이제는 우리는 딴 게 없다. 이 체제는 지켜야 될 거 아닌가. 그래서 강내떡이라도 많이 쌓아놓고 갱도를 해안선 바닷가 다 뚫어놓고 적들이 공습할 때는 갱도에 들어가서 노래 부르고 개떡 뜯어먹다가 적들이 상륙하려면 나가서 마감만 내면 된다. 그렇게 후퇴했어요. 눈만 뜨면 대한민국 공격한다는 해방해야 된다는 놈들이 그렇게 후퇴했어요. 오늘 김정은 아무것도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자꾸만 핵 복제하여 무슨 김정은이 늘 말하잖아요. 우리는 만리를 보는 눈, 군사위성을 가졌고 만리를 때리는 주먹,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가졌다. 유사품이라고 보시면 돼. 진짜 정상적인 국가는 어떤 국가 지도자도 저런 발언을 안 해요. 저런 데 시험 발사하는데 나가 앉아있질 않아요. 이미지 관리 때문에. 저거는 고개밖에 매달릴 데가 없어요. 김정은이가 3대 이거 쭉 보면 제일 똥 모자리고 제일 또
불쌍해요. 모조리인 것만큼. 제 형도 있는데 왜 올라가 앉아가지고 내가 하겠지요 하고 올라가 앉아가지고 저렇게 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김정은이는요, 김일성, 김정일이 그 쭉 내려온 그 모든 죄악 때문에 김일성 주석은 늘 말했어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 성전, 주체형 혁명기업 성전을 실현한 데서는 살아도 죽어도 용감, 마치 공산권의 성인이 되는 것처럼 까불었는데 오늘날 김정은은 그렇게 죽을 기회마저도 지금 사라져가고 있어요. 저 맞아 죽을 놈이에요.